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숙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카페나 왔다 갔다 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숙소 주인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놀러갈 만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차쿠시라는 산으로서 지금 현재 축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축제 기간에 운영되는 성태우가 있어서 산 정상까지 거의 다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성태우가 없어가지고 알아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빈둥거리면서 있던 저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기차쿠시라는 산에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숙소에서 워낙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숙소 주인분이 지금 이 기차쿠시에 기도 드리는 시기라고 해서 특별 성태우가 운행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라고. 숙소 주인분이 추천하신 대로 여기 기차쿠시에 가기 위해서 터미널에 왔습니다. 이 성태우는 지금 딱 2주 정도만 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는 성태우가 있는데 올 때는 돌아오는 성태우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 물어보니까 그냥 저보고 히치하이킹 하려는데 히치하이킹 잘해준다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아까 산 성태우가 바로 그 산 아래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 세워지네요. 여기서 성태우를 타고 200바트를 내면은 부다쿠시라고 푸시 있는 그쪽까지 올라가는 성태우 다시 갈아탑니다. 200바짜리 성태우에 올라탄 저는 이 성태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러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현지인들과 같이 따라갔습니다. 성태우가 내려준 곳은 기차쿠시라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산 정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입구가 마련된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แหล่งครับเป็นเศรษฐีมหาเศรษฐีคุณแม่มีนะฮะคุณแม่มีครับสีคันชัยครับร่วมเป็นเจ้าภาพซื้อข้าวสารถวายวัด100 บาทแม่มอมนกสาธิกานะเมตตามหานิยมใครเห็นใครรักใครเห็นใครชื่นชมเขียนชื่อลูกและขอบ와, 여기 오기 전에는 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현지인들이고요. 저는 이제 외국인은 뭐 당연히 없을 거라 예상했는데 아마 여기는 외국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숙소 주인분 덕분에 흔치 않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상당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저는 이게 성태우가 정상까지 바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성태우에서 중간까지만 내려주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이제 등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제가 한국산 등산원 같은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이제 쉬시고 계신데 가게들이 다 있어가지고 먹을 거나 뭐 음료수를 파는데 지금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작은 빵 한 조각 샀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저 시장에서 파는 물가에 한 3배 됩니다. 역시 산에 높은 데 올라오니까 가격이 확 뛰어버리네요. 그래도 한국 산에서 등산 유튜브 찍을 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네요. 여기는 무슨 돈 관련된 운빨이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에다가
10발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치면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재물운을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마침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따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그냥 영상 찍으면서 올라갑니다. 저는 재물운이 없나 봅니다. 이럴 때 돈이 다 떨어지다니. 저는 등산의 개념으로 방문한 이 산이 태국인들에게는 어떤 재물운을 바라고 빌러오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여기저기 걸려있는 재물에 대한 어떤 행운의 표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현실 세계에 대한 재물을 축적하기 바라는 태국인들의 열망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이나 혹은 관광의 목표로 온 저에게는 태국인들이 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꽤 재밌게 보였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긴 했지만 산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다가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마 3월까지 축제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관광객들은 거의 볼 수도 없고 현지인들만 보였는데 아마 외국인들은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해서 오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근처에서 대충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불교도한테는 이렇게 불교 성지에서의 의미보다는 태국에서 높은 산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처님 발자국이 표시된 곳인 것 같습니다. เดินลงมาเลยลูกมาหาพิธีกรอยู่ตรงนั้น20แถวยืนนะครับเอามาจะเชื่อพิธีกร9มา1 9จะถูกหวย1งวด 지금 여기는 전화가 안 터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유심이 통신사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산이 원래 잘 안 터지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 따라서 길 따라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쪽이 그 지도상으로 보면 어떤 피크로 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여기 산에 대해서 정상을 찍고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공양 드리는 장소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하고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산에 다니면서 정상 찍으면 바로 내려간다 생각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아니어서 지금 그냥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짇구 산에서의 산행은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정상처럼 나와 있네요. 남들 이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이동하고 남들이 쉰 곳에서 거의 쉬어가면서 주위 풍경을 성지 한 바퀴 돌고 지금 걷고 내려가는 길을 있는 찾아야 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하나의 상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영상에 나오지만
빨간 띠로 이루어진 신선한 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 곳곳에 불상들이 모셔져 있고 스님들이 계셔서 불경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불경이나 기도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기도드리는 태국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설명해주는 안내판인데 저는 까막눈이라 그냥 그림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도착한 곳이 뭔가 기원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신선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 붉은 띠가 하나에 20밭을 주고서 사는 소원 적는 띠인 것 같습니다. 저도 20밭을 내고서 그냥 간단한 건강을 비는 소원을 적어서 하나 묶었습니다. 태국 분들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신성시되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띠에 소원을 적고 뭔가를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삥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순환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등로를 이탈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고 그냥 다른 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는 여기 그 외국인은 거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 되니까 12시쯤 넘었거든요. 여기 외국인들이 몇 명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현지인들만의 완전 성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정보가 있어 이쪽으로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สะพานก็เกิดชำรุดเพราะไม่มีผู้ดูแลคณะสงฆ์ไม่ได้ดูแลน้ำมาปีนี้พอเปิดงานปุ๊บสะพานชำรุดเยอะ 하산길은 아까 타고 왔던 찝차를 그대로 다시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 느꼈던 그 스릴도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갈 때는 거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일 정도로 굉장한 스릴감을 줬습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느끼는 그 경사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 찝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거의 풀 속도로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찝차에 타고 있던 여성분들은 극커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이게 거의 롤러코스터에서 탈 때 급하강할 때 느끼는 그런 스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타고 있는 저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꽤 스릴 만점이긴 했습니다. 찝차는 제가 원래 타고 왔었던 장소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알아서 돌아오라는 숙소 주인의 무책임한 말을 듣고서도 저는 그게 반신반의했었는데 실제 되돌아간 장소에서는 전혀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그것도 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손짓 발짓으로 알아낸 정보인데 마지막에 어떤 여성분이 거의 구원의 손길을 내주다시피 저에게 알려준 정보는 제가 도착한 시간이 1시 반이었는데 3시쯤이면 썽태우가 하나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썽태우를 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차피 히치하킹을 하거나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알려준 정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등장하는 분이 저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태국 여성분 3분이 오셔서 택시를 세워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고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에게 택시를 타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오케이 수락을 했고 덕분에 썽태우를 타지 않고 편안하게 다시 짠타부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던 짠타부리에서의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배낭여행자로서 어디론가 또 떠나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뜨라스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고
그렇게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하루가 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짠타부리는 사실 일주일 정도 머무를 정도로 뭔가 흥미진진한 도시는 아니지만 저에게 주는 편안함이 있고 저에게 부족한 것들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떠나려고 하니 왠지 서운한 느낌이 들고 뭔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화양연화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처럼 저는 짠타부리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 하나를 짠타부리 강변에 묻고 이제 뜨라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